네, 저는 이제 김세원 변리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처럼 제 소개 페이지를 못 넣었는데 뭐 쑥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빛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수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짧게 상표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차생임을 가정을 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차 시험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2차 시험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의 차이점부터 조금 알고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요, 베이스가 달라요. 베이스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자연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먼저 시작했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다르게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1차 시험이 훨씬 더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1차 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그냥 공부 잘했던 사람이 잘합니다. 옛날에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수능 잘 보고 공부 잘했던 사람이 잘해요. 근데 2차 시험은요, 그거를 일단 한번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 대부분 뭐 공대를 나오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법대를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이요, 지금 민특상이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2차 시험에 그 과목들을요,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신 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중요도고 이게 X축이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논점은 뭐겠어요? 진도를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이 모든 논점이 중요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1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시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점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중요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제 1차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1차 시험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냐면은 이 중요도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횡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아는 거 맞춰주고 모르는 거는 어떻게든 찍어서 맞추던가 틀리던가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컷을 넘기면 돼요. 컷을 넘기면 되는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수능이라는 시험과 다른 점이 바로 우리 시험에서 다른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컷을 넘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떤 컷을 넘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탈락시켜야만 하는 시험이에요. 전부 다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가 6년 차가 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보면은 누가 문제를 이렇게 냈냐라고 항상 나와요. 하지만 우리 출제자분들께서는 절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반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붙으면 장땡이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은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어제 평균 100점 맞은 사람 있어요? 평균 100점? 나 다 맞았다. 없잖아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시험은 그게 더 심화돼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횡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중요한 거 네 파트를 찍어서 나옵니다. 중요한 거 딱 네 파트를 찍어서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2차 시험까지 5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논점의 중요도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전부 다 내가 다 잘할 거야, 다 100점 맞을 거야 라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나는 여기를 엄청 깊게 파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점입니다. 2차 시험하고 1차 시험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느 파트를 공부를 했던 간에 내가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그런 중요도를 체크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는 그냥 백지를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조금 차이점을 인식을 하시고 동차 시험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략적 로드맵, 상표법에 있어서는 제가 요건 자부할 수가 있어요. 6년 동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차생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계획서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냥 저는 이
굳이 제 입으로 하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뭐 합격시킨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넣지는 않았는데 강의 계획서는 넣어놨거든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가장 최적의 어떤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도전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 목표는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올해 2차 시험을 제대로 치르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동차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5개월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얼마나 공부했어요? 1차 시험도 거의 1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길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짧게 해도 5개월 이상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민사소송법이라는 처음 보는 과목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지만 2차형 쟁점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올해 2차 시험을 제대로 치르고 나올 것이다. 요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표를 올해 2차 시험을 제대로 치르고 나오기라고 잡았다라면요, 단기적인 목표는요, 요거를 하기 위한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빠르게 실전 GS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되게 각직적인 걸로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 GS와 실전 GS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기초 GS는 2차용 쟁점 정리, 기본 강의를 같이 하면서 답안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시간씩 기본 쟁점을 씁니다. 실전 GS 같은 경우는요, 그 해 찍히는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8회차 동안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네 문제를 직접 와서 쓰시고 강평을 듣는 이제 그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생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자는요, 얘가 동차인지 기득인지 삼신지 더 오래 공부를 했는지 봐주지 않아요. 굉장히 잔인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제대로 된 풀에 가서 놀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차라고 아무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난 동차니까 이렇게 못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겁나게 힘들겠죠. 네. 전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해드리는 거지 쉬운 로드맵을 제시해드리지는 않아요. 동차로 합격하는 거는 그만큼 압축해서 힘든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실전 GS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GS를 먼저 빠르게 3월에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특상에 있어서는 적어도 4월부터는 내가 실전 GS에 들어가서 놀아야겠다라는 관점을 조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GS는 어떤 거냐? 2차용 기본 강의랑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강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을 쓰게 됩니다. 1시간의 기본 쟁점을 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답안지를 쓰면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냥 하나의 백지를 딱 받아놓고서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수험적인 답안지는 무엇인지, 이걸 배우는 게 기초 GS예요. 그러면은 이 2차용 기본 강의를 같이 제공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암기하고 또 다시 한번 이해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셨다라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특허와 상표에 있어서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은데 그것을 OX로 가릴 줄만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쓸 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표적 사용이라는 쟁점이 있어요. 그렇죠? 상표적 사용이라는 쟁점이 있고, 어제 이제 제가 딱 1차 때 찍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부분 거절 제도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나왔잖아요. 그럼 부분 거절 제도에 대해서 OX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시험은 어떤 관점으로 나오냐면은 부분 거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부분 거절 제도에 따라서 내가 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바로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고 이 제도가 왜 들어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1차 때 배웠던 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한 달 동안 깨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할 게 정해져 있고 결국에 이제 요게 목표예요. 3월 달이 끝날 때쯤에 이제 기초 GS는 10회차로 구성이 돼서 3월 말에 끝납니다. 3월 달이 끝날 때쯤에는 이걸 느끼셔야 돼요. 내가 동차에 딱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아, 2차 시험도 어차피 할 게 정해져 있는 거고 특허와 상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해볼만 하구나. 이걸 3월 달까지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전략적으로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존재
문제가 내가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어가지고 내가 딱 3월 달이 끝났는데 딱 못하겠다. 2차생들은 괴물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포기를 해요. 그때 제일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거 시간 좀 오버해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동차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많이 본 장수생의 커리큘럼인데 이렇게 돼요. 먼저 동차에 들어옵니다. 동차에 들어와서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설렁설렁합니다. 동차를 굉장히 올림픽 정신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보러 가서도 그냥 법좀 받아오고 2차 시험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시험 이제 합격자 발표 조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어차피 떨어졌겠지 하고 딱 하는 거 최악입니다. 왜냐하면은 7월 달에 우리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장수생으로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나 어차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3월 달에 열심히 안 했으니까 7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7월 딱 되잖아요. 시험 다 끝나고 다 놀고 있어요. 그럼 나만 공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8월 달까지만 좀 쉬어보자 라고 하면서 8월 달에 또 어디 놀러 갔다 옵니다. 그럼 딱 9월 달이 되잖아요.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9월 달에 수업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학교 복학한 사람도 있고 9월까지만 쉬자 라고 하고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수업들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들어가서 들어야지 라고 하는데 다 까먹어 있습니다. 오히려 1차생보다도 못한 상태가 돼 있어요. 1차생보다도 못한 상태가 돼 있어서 이때 10월, 11월에 기본 강의 듣고 뭐 12월에 한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내가 답안지 써봐야지 하는데 아무것도 못 쓰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막 어버버버 하다 보면 2월 달에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들어오죠. 1차생들이 이제 1차 시험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3월 달부터 또 실전 GS 들어야 되는데 어버버버 하다가 야 진짜 못 해먹겠다 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이 3월부터 7월 기간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7월 달에 시험 잘 보고 11월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설령 안 되더라도 내년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초 GS는 요거를 느끼셔야 되는 게 목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GS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용 쟁점 강의입니다. 올해 찍히는 논점 찍는 거예요. 올해 찍히는 논점 찍는 거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올해도 적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2차에서 나올 거를. 거기서 중요도를 제가 선별해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2차용 쟁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지 실전 GS까지 계속 가져가시면서 본인의 답안지를 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쟁점은 올해 실제 중요한 논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 실제 답안을 써보고 피드백하는 것을 우리 실전 GS의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GS는 여러분들이 동차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와서 1등 못 찍겠죠. 올해도 동차 이제 4명 배출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4명 이상 배출했어요. 연락 온 거 하자면 정말 거의 막 2자릿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께서 실전 GS에서 등수가 좋았겠어요? 아니 꼴등이었어요. 꼴등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약점을 피드백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날 잘 쓰고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한 겁니다. 우리 변리사 시험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S 등수대로 뭐 GS 이제 수업 들어오면은 막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 매일 등수가 이게 매겨져요. 거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그 GS 등수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동차생은 나오면 안 돼요. 기득도 나오면 안 돼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냥 빨리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 하는 사람은 계속 오래 하고요. 빨리 붙는 사람은 정말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이 GS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서 들어오셔서 본인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것을 피드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GS를 나중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6월 말에 느끼는 감정은 이게 될 수 있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약점을 찾고 보완해서 실제 시험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7월 달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동차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동차 합격은요 쉽지 않아요. 지금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해준다고 하고서는 야 너 왜 쉬운 거 제시 안 해줘?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동차 합격은 애초에 어려워요. 쉬운 거를 찾으려면 변리사 시험을 하면 안 됩니다. 기득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고 그때 이 동차생을 보면은 매년 나와요. 신기하게도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쯤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보여요.
이 사람 붙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붙어요. 예. 그래서 매년 나오는 그 동차가 그리고 작년에 또 많이 나왔고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동차 합격자가 자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딱 5개월만이라도 투자를 해보세요. 5개월 동안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평생의 노력을 한번 여기에다가 쏟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처음에 이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떨려서 못했어요. 네, 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지금부터 이 동차 이 기초 GS가 시작하는 다음 주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겠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시고 재충전을 하신 다음에 다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업에서 뵐 분들은 뵙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저기 또 앉아 있을 거니까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수현 변호사였습니다.